그래서 쇠맛이 뭔데? 라고 하면 에스파의 음악이나 비주얼을 바로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에스파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지난해 준 것 같아요. 이번에 에스파 활동을 보면서 역시 SM의 전통 승계자는 에스파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원래 트리플 S의 S자가 이렇게 소녀, 소녀, 네.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개를 이제 S를 모아서 트리플 S가 된 건데, 진짜 우리 곁에 있는 소녀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발표된 모든 대중음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후보를 거르는 과정은 모든 K-음악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팝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오늘 저희 K-팝 참참 게스트로 한국 대중음악상의 선정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선정위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대중음악 평론가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김윤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프리즘에서 콘텐츠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고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혜림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대한민국 음악 팬들은 아주 관심을 갖게 되는 시상식이 바로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입니다. 인기와 상업적 성과보다 오로지 음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상식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가 제22회 네. 한국 대중음악상 이제 시상식이었습니다. 저는 올해는 K-팝과 팝 그리고 모던록 분과에 참여를 했고요. 차례대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올해는 어떤 분과에서 어떤 담당을 하셨는지. 저는 꽤 올해 K-팝과 팝 부문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팝분과 같은 경우에는 분과장도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팝, 포크, 모던록 3개 부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 대중음악상에 참여하신 분은 윤하님이시죠. 맞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전혀 모르는데 그렇죠. 네. 네네네.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가 22회 시상식이었고 네. 2월 27일에 성수 EQL에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획한 이제 프리즘의 조혜림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시상식에 MC 선정부터 다 같이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긴 레이스가 끝난 느낌? 거의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뭐 MC 같은 경우에도 빠드너스 씨가 이번에 해주셔가지고 너무 흔쾌하게 문상훈 씨가 이제 MC를 맡아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시상식이 진행된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저는 뭔가 체감이 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한국 대중음악상이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엔데믹 이후에 작년, 재작년 즈음부터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좀 새로운 매니아층이 많이 흡수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좀 젊고. 아무래도 좀 음악을 듣는 층들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장르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장르들을 다루는 시상식 자체가 한국 대중음악상밖에 없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일 때문에 SBS 가요대전이나 뭐 골든디스크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아이돌 시상식이다 보니까 팬층도 딱 20대, 10대 여성분들 이렇게 돼 있고, 뭐 광고도 마찬가지고 타겟층이 확실하게 돼 있는데, 한국대중음악상은 정말 다양한 나이대와 다양한 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유일무이한 시상식이다 보니까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지 않으나. 그렇다면 이제 한국 대중음악상 뭐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역시 후보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리고 이 후보들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팝 분과장이신 윤하님, 네. 예를 들어 팝 분과를 예로 들었을 때 네네. 이제 어떤 식으로 후보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네. 그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뭐 다른 분과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후보가 되는 그 발매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연도에 12월 1일부터 이제 그해 11월 31일까지 발표된 한국 안에서 발표된 모든 대중음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후보를 거르는 과정은 1차, 2차, 최종 뭐 이렇게 네. 저희가 단계가 나뉘어져 있어서 1차에서 모든 작품들을 게더링해서 이제 그 가운데서 기본적인 후보를
라인업을 만들고 거기에서 투표를 통해서 최종 5개에서 6개 정도의 각 부문별 후보를 만들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최종적으로 장르 부문과 그리고 종합 부문의 후보와 선정 그 대상작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게 한 3, 4개월 정도 보통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네. 보통 이제 찬바람 좀 불기 시작하면 저희 그 한대웅 단톡방에 이제 네. 깃발을 흔드시거든요. 맞아요. 사무국장님이나 뭐 이런 그 저희 선정위원장님께서 저희 시상식 시작됩니다. 마음의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깃발을 흔드시면서 저희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네. 굉장히 좀 긴 기간에 거쳐서 이 시상식이 준비가 된다라고 네. 말씀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중간중간에 투표도 계속 몇 번씩 맞아요. 이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투표하고 회의도 계속 아, 진행이 되고요. 진짜 저희 회의 네, 한국대중음악상이 오프라인 회의가 좀 꽤 있습니다. 한 네. 최소 3-4번 맞아요. 정도는 그렇죠. 참여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선정위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을 박탈하는 정도의 좀 강력한 토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상식이기도 합니다. 자, 22회 이제 K-팝 분과부터 살펴보면 네. 올해는 K-팝은 에스파의 해였다. 아, 그쵸, 그쵸. 사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노래 수상작인 이제 에스파의 슈퍼노바. 사실 K-팝 분과에서도 올해 네. 노래로 선정이 됐고 올해 음악인 후보도 들었습니다. 네. 에스파가. 에스파의 올해 영향력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짜 에스파의 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예요. 일단 3연타를 했어요. 슈퍼노바, 아마겟돈, 위플래시. 이 세 곡 전부 다 히트를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번에는 에스파의 로고와 에스파의 열일하는 행보가 눈에 띄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좀 재밌었던 거는 에스파가 이번에 원래는 뭐 메타버스나 광야라는 세계관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벗어나서 한 차원 다른 다중 우주에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제목 자체도 초신성 슈퍼노바라고 해서 뭔가 이제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던 잣대나 규정들을 다 부숴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낸 것 같고 그리고 아마겟돈이란 노래도 이게 최후의 전쟁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전쟁을 끝내고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모습, 자기들의 의견을 좀 피력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좀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간 게 되게 재밌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파는 K-팝 네. 올해 음반도 수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에스파의 어쨌든 영향력은 굉장히 거대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압도적이었죠. 저희 투표에서도 그쵸? 그쵸. 분과 이렇게 큰 내부에서도 차이가 날 그랬고, 정도로. 예, 저도 와, 네. 뭐 진짜 다들 올해는 에스파야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팍 들 정도의 결과들이 심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드러났던 것 같고, 저는 또 한편으로 그 에스파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정규 1집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도 굉장히 크지 않았나 싶어요. K-팝이 정규 1집 하나 내기가 정말 어려워진 맞아요. 시기가 됐고 에스파도 이제 데뷔 5년 만에 네. 정규 1집을 내게 된 셈인데 그렇게 귀한 정규 앨범을 하나 내면서도 그 해에 앞서 이야기한 그 히트곡 3연타 그리고 지난해 에스파 이야기하면서 노상 나왔던 단어가 쇠맛 네. 아, 네, 맞아요. 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네. 참 그래서 쇠맛이 뭔데? 라고 하면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자체로 에스파의 음악이나 비주얼을 바로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좀 독자적인 개성을 개발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드물었고 에스파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지난해 준 것 같아요. 히트곡과 앨범 모든 것을 통해서 네, 한대음을 보면 결국에는 그 어떤 한 아티스트의 완성도, 네. 독자성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음악의 완성도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뭐 아티스트의 성장에 있어서도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경우가 많은 게 한대음인데 그런 것에도 확실히 좋은 힘을 얻지 않았나. 예를 들자면 에스파가 한 3년 전에 넥스트 레벨로 올해 노래를 한번 맞아요. 한 적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때도 물론 잘했고 넥스트 레벨이 워낙에 그 해를 대표하는 곡이었지만 이번에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 이런 거 오히려 다 떨쳐내고 에스파라고 하는 팀이 가지고 있는 쇠멋이라고 하는 아주 그 심플한 키워드 하나로 밀어붙인 한 해의 기세가 뭐 일반 대중분들도 너무 사랑했지만 전문가들도 사로잡은 게 아닌가 맞아. 싶은 생각이 그냥 들어요. 무게감이 좀 남달랐다라는 네.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없던 자신들만의 영역을
확고하게 구축했다라는 게 너무 멋진 한 해의 맞아요. 활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SM 하면 S&P를 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에스파가 이번에도 S&P를 좀 변주해서 더 스펙트럼을 확장시킨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번에 에스파 활동을 보면서 역시 SM의 전통 승계자는 에스파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네. 뭐 적장자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진짜,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맞아요. 정말 다 수식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르 음악 쪽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서 뭐 위플래시나 그렇죠. 뭐 슈퍼노바 맞아요. 같은 곡들도 리믹스 작업도 많이 들어갔었고 지난해 장르 음악 쪽에서도 이제 하우스가 워낙에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에스파 음악 자체가 이제 하우스, 테크노 네. 같은 최신 전자음악 트렌드들을 케이팝식으로 또 자신들의 식으로 잘 풀어낸 부분이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K-pop 분과에서 선정의 변을 이제 각자 작성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이브 그리고 트리플 S의 선정의 변을 또 네. 혜림님과 유나님이 네. 작성을 맞아요. 하셨습니다. 네네네. 이브의 아이디들 사실 뭐 올해 K-pop 음반 후보에 오른 라이즈, 트리플 S, 뭐 에스파 여자 아이들에 비하면 사실 약간 이제 비교했을 때 생소한 네. 이름이죠. 네. 이 앨범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또 선정평을 쓰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K-pop 부문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앨범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K-pop 장르가 팝이나 댄스 앤 일렉트로닉에 들어있었으면 캐파가 부족하니까 아마 언급을 못했을 텐데 네.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도 도원 씨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하지만 지난해 K-팝을 코어하게 듣는 그리고 굉장히 좀 다채로운 K-팝 스펙트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가장 많이 지지했던 앨범이 바로 이브의 이 아이디드와 그 앞에 나왔던 루프라고 하는 앨범이었는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브 씨는 이달의 소녀 출신의 아티스트인데 파이스퍼밀이라고 하는 그 프로듀서 밀릭이 이끌고 있는 그 레이블과 계약을 하면서 재밌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힙합 레이블이랑 계약했어? 그럼 뭐 장르 음악 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싹 들어보면 의외로 또 그렇게까지 장르색이 뚜렷한 음악은 아니고 맞습니다. 자신이 해오던 K-팝을 조금 재미있게 변형한 혹은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사운드의 트렌드에 맞춘 그런 음악을 들려주면서 또 이브 씨가 원래 이달소 때도 퍼포먼스를 잘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퍼포먼스 부분이나 뮤직비디오, 영상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재미있게 가져가고 있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작년에 또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K-팝에서 뭐 K를 떼서 팝이 되네, 뭐 팝이 되니 에이, 이런 뭐 얘기가 뭐가 있었죠. K-팝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작품 단위들이 그런 설왕설래들을 깔끔하게 정의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K-팝에서 지금 가장 진보적으로 K를 떼든 붙이든 상관없이 재미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음악이 이브 씨의 앨범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K-팝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K-팝이라는 장르가 특정 틀에 갇히지 않고 조금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생명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앨범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K-팝 씬 안에서도 환영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던 앨범이라 후보에 올라가게 돼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리플 S 혜림님이 선정의 변을 작성을 하셨죠? 네, 트리플 S 선정의 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정의 변이 나가고 나서 트리플 S 기획사 모드하우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아, 진짜요? 연락이 와서 우리 트리플 S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 혼자 추천한 게 아닙니다.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저 혼자 추천한 게 아니라 우리 네. 모두가 다 같이 추천한 거여가지고 이번 앨범이 너무 훌륭해서 올라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트리플 S 같은 경우에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용기를 이야기하는 팀이에요. 원래 트리플 S의 S자가 이렇게 소녀, 서울. 네.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개를 이제 S를 모아서 트리플 S가 된 건데 이번에 이제 24인 완전체로 처음으로 앨범을 낸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팬들 투표를 통해서 유닛 활동을 해왔던 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셜 소녀 서울이라 했을 때 보통 걸그룹 하면은 뭐 여신이나 아니면은 요정이나 공주님이나 아니면은 뭐 SF적인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는데 이제 트리플 S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곁에 있는 소녀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공감하고 또 그 부분이 이제 트리플 S만의 특장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승윤 하면은 이제 싱어게인 30호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름이 뭐였지? 얼굴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승윤 하면은 어떤 음악을 하던 가수지? 이런 식의 그 음악적인 질문이 되게 많이 떠올라서 아티스트들이 BBC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밤양갱으로 많은 상을 받았지만 이 한대음에서 상을 받는다는 게